자, 오늘은 18강 회전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면체, 정다면체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죠. 자, 회전체라고 하는 것은 다각형만으로 이루어진 도형이 아니라 어떤 평면 도형을 회전축을 기준으로 회전시켜서 만든 그런 도형을 말합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교재에 보니까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회전축으로 하나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원뿔입니다. 원뿔. 뭐 이제 뭐 연필을 깎았다든지 했을 때 이런 모양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회전체라고 하는 것은 이 원뿔처럼 평면 도형을 한 직선 L을 축으로 하여 1회전시킬 때 생기는 입체 도형이다. 자, 요거를 회전축이라고 하고요. 직선 L을. 그래서 요 지금 뭡니까? 직각 삼각형을 갖다가 한 바퀴 삥 돌려서 생기는 그 흔적,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원뿔이 될 거라는 거죠. 자, 이때 그 회전의 기준이 되는 요 직선을 회전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모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선, 회전체에서 옆면을 만드는 선분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회전체에서 옆면을 만드는 선분. 요 직각 삼각형에서는 요 빗변이 만약에 해당이 되겠죠. 쭉 얘를 한 바퀴 돌림으로써 이 빗변 부분이 맞으면 이 회전체의 옆면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밑면은 요 직각삼각형의 요 아래에 있는 짧은 변이 반지름이 되어서 만들어지는 원, 이것이 이제 밑면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예를 든 원뿔뿐만 아니라 원뿔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각뿔대가 어떤 것인지 봤습니다. 각뿔을 갖다가 옆으로 잘라서 평면과 평행하게 이제 잘라가지고 생기는 나머지 부분이 이제 각뿔대였는데, 원뿔대도 마찬가지로 원뿔을 밑면에 평행한 평면으로 잘라서 생기는 두 입체도형 중에서 위쪽에 있는 원뿔이 아닌 아래쪽에 있는 입체도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생긴데, 작은 원뿔이 하나 또 생기고 밑에 원뿔의 일부분이었던 이 도형이 하나 생기죠. 얘가 원뿔대라는 거죠. 각뿔대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회전체는 이런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가 교재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원기둥, 원뿔, 원뿔대, 구, 이렇게 일단 네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보면 다 원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밑면이 다 원이기 때문입니다. 한 바퀴 회전시켰기 때문에 밑면은 무조건 원이 되게 돼 있어요. 얘네들은. 구 같은 경우는 이제 반원을 갖다가 회전을 시킨 거기 때문에 옆으로 잘랐을 때 면이 역시 원이 되겠죠. 어쨌든 뭐 원이 다 나오게 됩니다. 자르면 얘는 뭐 밑면이라고 부르진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원뿔대나 원뿔이나 원기둥 다 밑면이 원이다. 그리고 얘는 직사각형을 회전시킨 것이고, 얘는 직각삼각형을 회전시켰을 때 이렇게 나오고, 얘는 두 각이 직각인 사다리꼴, 뭐 직각 사다리꼴이라고도 우리가 이제 말하는데 공식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편의상 부르는 거죠. 바로 이런 거죠. 요걸 갖다 1회전 시키면, 얘를 이제 축으로 해서 1회전을 시키면 나오는 것이 원뿔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위에서 우리가 원뿔대는 원뿔을 평면과 밑면과 평행하게 자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구는 반원을 회전시킨 것이다. 사실 원을 회전시켜도 구가 나오죠. 반바퀴만 회전시켜도 이제 구가 나옵니다. 자, 이건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뭐 증명하거나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자, 확인 문제를 가보도록 하죠. 자, 확인 1번 볼까요? 다음 보기 중 다음을 만족하는 입체도형을 모두 골라라. 다면체는 무엇이고 회전체는 무엇인가요? 다면체는 일단 삼각뿔이 해당이 되겠죠. 기억. 그 다음에 원뿔은 회전체에 해당이 되고요. 오각기둥은 어떻겠습니까? 오각기둥 다면체에 해당합니다. 원뿔대, 원이라는 말이 있으면 일단 회전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기둥도 역시 회전체에 해당되겠죠. 정팔면체, 다면체입니다. 그 다음에 구, 회전체고요. 사각뿔대, 다면체죠. 그래서 4개, 4개씩 우리가 가를 수가 있겠죠. 되시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은 다음 그림의 평면 도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 겨냥도를 그려라. 자, 겨냥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입체적으로 보이도록 위에서 바라본 형태를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죠. 평면에. 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원뿔대가 나오겠죠. 이렇게 한 바퀴 삥 돌게 되니까
아랫면 이렇게 둘 다 원이 되고 원뿔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돼요. 이러한 모양을 그리면 되겠죠. 원뿔대입니다. 좀 못 그렸네. 자, 안 보이는 뒤쪽에 있는 선은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해 주면 될 거고요. 자, 이 같은 경우를 한 바퀴 돌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건 이제 4분원인데 반구가 되겠죠. 반구. 9의 절반. 9는 아닙니다. 반구가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어떻게 돼요? 직각삼각형인데 원뿔이죠. 단지 이제 거꾸로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다는 것 뿐이지 뭐 위에서 우리가 봤던 거랑 거의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4번 같은 경우는 직사각형인데 이게 원기둥이 될 것 같잖아요. 원기둥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거 중간에 뻥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원기둥에서 중앙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원기둥, 뭐 이런 모양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원기둥에서 원기둥을 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시겠죠? 이 정도는 뭐 여러분이 쉽게 상상력으로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자, 2단은 별로 어렵지 않죠? 개념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개념 두 번째는 회전체 성질입니다. 먼저 책에 정리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이렇게 표로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그림을 보고 여러분이 어떤 내용인지 추적을 해보면 될 것입니다.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항상 원이다. 자, 회전축의 수직이다. 이 말은 밑면의 평행인 면으로 자른 그런 상황과 같죠. 그랬을 때 항상 원이 나온다. 왜 그렇습니까? 회전시켜서 만든 거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렇게 자른 가로로 이렇게 평행하게 자른 단면 항상 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원기둥도 그렇고 원뿔도 그렇고 원뿔대도 그렇고 구도 그렇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뭐 큰 원이 나올 수도 있고 작은 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원기둥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비스듬히 자르는 게 아닙니다. 밑면과 평행하게 잘라야 됩니다. 사실은 구는 어떻게 잘라도 항상 원이 나오죠. 그죠? 어떻게 이상한 그 형태로 잘라도 항상 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구의 특징이에요. 자,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모두 합동이고 회전축에 대하여 선제칭 조형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회전축 L을 포함하도록 이렇게 자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자르든지 항상 똑같은 모양이 납니다. 이 회전을 했을 때는 축을 기준으로 말하자면 이 모선이 되는 애들이 다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어떤 그 면으로 자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합동인 도형이 나오고, 그리고 회전축에 대해서 선대칭 도형이다. 좌우가 같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보면은. 그래서 선대칭 도형이라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했죠. 어떤 직선을 접는 선으로 하여 접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도형. 그래서 그 축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 회전축이라고 했지만 선대칭의 기준이 되는 대칭축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단면을 놓고 얘기를 했을 때는. 단면이라는 건 이제 자른 면이라는 건 아시죠? 자, 그 밑에 보면 회전체의 전개도가 있습니다.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회전체 전개도를 다 그릴 줄 알아야 되고 다 외워야 돼요. 원기둥 같은 경우는 뭐냐, 이거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 직사각형이 하나 있는데 이걸 돌돌돌 말아가지고 옆에 이 옆면이 되는 거고요. 위아래 뚜껑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원이 두 개가 있죠. 두 원은 합동입니다. 그리고 꼭 이 위치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여기 있어도 되고 뭐 여기 있어도 되고 그거 상관없겠죠. 그리고 옆에 있는 이 모선이 바로 요 부분이 됩니다. 그죠? 물론 요 끝에만이 아니고 이게 뭐 말아서 만들었을 때 옆면을 이렇게 세로로 그으면 이건 다 모선이라고 그래요. 꼭 이거 두 개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원뿔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펼친 그림은 그렇죠? 부채꼴에 원이 하나 달려있는데 이 원이 바로 요 밑면입니다. 그죠? 이 옆에 이제 이 옆면에 해당하는 것이 뭐겠어요? 바로 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원뿔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뭐야? 부채꼴 요 부분에 호의 길이가 바로 밑에 달려있는 원의 원주의 길이와 같죠. 그래야 딱 맞아서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원뿔 때는 뭐냐? 원뿔 때는 원뿔에서 위에 원뿔을 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위에도 원이 하나 있고 밑에도 원이 하나 있는데 둘 다 말하자면 원이긴 하지만 크기가 밑에 게 좀 크죠. 그죠? 위에 건 좀 작고요. 그래가지고 이 위에 있는 요 원주가 바로 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호의 길, 이것도 이제 말하자면 부채꼴 호의 길입니다. 사실 이걸 쭉 연장을 하면, 쭉 이렇게 연장을 해보면 큰 부채꼴이 하나 나오죠. 그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을 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요 호의 길이는 바로 요 원의 길이와 같고요. 요 길이는 바로 여기는 다 똑같습니다. 어디서 하든지 이 중심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기르면 이렇게 뭐 긋거나 저렇게 긋지 말고 이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호를 그으면 요 길이는 다 똑같고 그것이 바로 원뿔대의 모선의 길이가 되죠. 자, 여러분이 착각하기 쉬운 것은 뭐가 하나 있냐면 이 원뿔대의 높이나 맞아 원뿔의 높이 같은 거는 이 전개도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라고 물었을 때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이 높이는 여기에 표현이 안 됩니다. 원뿔대나 원뿔에 표현이 안 돼요. 뭐 대충 어떻게 그어서 만들라고 하지 마십시오. 표현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주의 보면 구는 전개도를 그릴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는 어떻게 잘라서 평면에다가 완전히 표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개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지구본 있잖아요. 지구본을 잘라서 어떻게 그 평면의 지도로 만드는 게 방법이 그렇게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몇 가지 뭐 방법이 있죠. 뭐 메르카토르 도법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 정적 도법이라든지 그 구를 잘라서 평면에다가 표시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오차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뭘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지도 그리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완벽하게 구를 평면에 표시할 수 없기 때문이죠. 알아두시고요. 유제로 가보겠습니다. 유제가 아니고 확인 문제죠. 확인 3번은 다음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의 모양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의 모양을 각각 말하여라. 회전축이 어디 있습니까? 회전축 여기 있죠. 회전축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딱 가운데 선을 수직으로 그으면 돼요. 쭉 그어서 안에 들어있는 부분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형은 옆으로 이렇게 자르는 거죠. 옆으로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옆으로. 물론 뭐 이렇게 꼭 사각형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 원이 된다 그랬죠. 다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도형이든지 관계없습니다. 무조건 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다. 이렇게 세로로 자르는 거죠. 그랬을 때 얘는 뭐가 나옵니까? 얘는 직사각형이 나오죠. 얘는 뭐가 나옵니까? 세로로 자르면 그렇죠?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얘는 세로 평면으로 이렇게 자르면 회전축을 포함한 평면으로 자르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등변 사다리꼴이 나옵니다. 되시죠? 이거 뭐 직접 입체 도형을 잘라가면서 우리가 확인해보면 더 좋겠지만 굳이 그러지 않아도 이 정도는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4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회전체와 그 전개도이다. A, B의 값을 각각 구하라. 요 회전체 전개도가 이거고 요 회전체 전개도가 이런 있는데 원기둥이기 때문에 이런 전개도 나왔고요. 원뿔이기 때문에 이런 전개도가 나왔습니다. 이 원뿔이 조금 이렇게 말하자면 아주 뾰족하지 않고 좀 펑퍼짐하기 때문에 이 옆면을 나타내는 요 부채꼴도 중심각의 크기가 좀 크죠. 자, AB 값은 뭐냐? 이건 밑면의 반지름이죠. 그러니까 이건 4cm가 되고요. 4cm A는. 그 다음에 B가 바로 이 모선의 길인데 얘는 높이와도 같겠죠. 이건 7cm입니다. 자, 이번에 얘는 뭡니까? 높이가 4고 밑면의 반지름이 3인데 밑면의 반지름은 그냥 이 B로 오겠죠. 여기 3이고 그 다음에 이 A는 이 4 높이가 아닙니다. 옆에 모선이에요. 이거 주의하십시오. 옆면을 구성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가 5가 됩니다. 자, 되시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뭐 맞바로 우리 유형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자, 회전체의 겨냥도입니다. 오른쪽 그림 같은 평면 도형을 직선 L을 회전축을 하여 1회전시킬 때 생기는 입체 도형은 뭐냐? 얘를 한 바퀴 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모양이 옆에 하나 더 생긴다고 우리가 일단 볼 수 있고요. 걔네가 삥삥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삥삥 돌아가면 이렇게 안에 구멍이 생기고요. 바깥에는 뭐가 됩니까? 원뿔대 모양이 되죠. 자, 그럼 원뿔대에서 원기둥 뺀 모양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3번이 되겠죠. 4번과 헷갈리지 마세요. 안쪽 부분은 이게 L과 이게 평행하기 때문에 원기둥이 빠지게 됩니다. 요 정도는 상상할 수 있겠죠? 유제 해보시고 2번으로 갑시다. 자, 유형 2번이요. 다음 중 회전체와 그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를 때, 자, 회전축의 수직이 아니고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입니다. 그러니까 세로로 자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회전축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세로로 자른다. 이때 생기는 단면의 모양, 잘린 모양은 어떤 것인가?
자, 상상을 해보세요. 원기둥은 직사각형 맞죠? 앞에서 했습니다. 원뿔은 이등변 삼각형 앞에서 확인했고요. 원뿔 때 사다리꼴. 자, 구는 원이 되고요. 자, 반구의 경우에는 요런 게 이제 반구죠. 이게 이제 회전축인데 회전축을 말하자면 포함한 걸로 이렇게 세로로 잘라버리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올 테니까 반원이 나오죠. 반원. 그래서 원이 아니고 반원입니다. 틀린 걸 고르는 거니까 5번이 되겠네요. 자, 이 정도는 되시죠? 유죄해보고 3번으로 갑시다. 자, 3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의 넓이는, 자,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이니까 세로로 자르는 거죠. 말하자면 이때 생기는 단면이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바로 요걸 갖다가 이 L을 기준으로 해서 선대칭해서 옮긴 거. 말하자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원기둥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지? 그랬을 때 요 면은 바로 이 넓이의 2배가 됩니다. 그래서 5, 8, 40이죠? 그거의 2배니까 80이 돼야 됩니다. 40으로 하면 안 되죠. 여기는 40도 있지도 않지만 말이지. 되시죠? 뭐 이 정도는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유제 다 보시고 그 다음에 4번으로 가세요. 일시정지 누르시고. 자, 유형 4번. 다음 중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전개도로 만들어지는 회전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뭡니까 이거? 원기둥이죠. 원기둥이 하나 나올 겁니다. 이거를 전개도를 이제 우리가 조립을 해서 엎치면, 자, 그럼 이거 6파이기 때문에 이 원의 둘레, 원주의 길이가 6파입니다. 그러면 반지름은 얼마겠습니까? 지름이 6이죠. 그러니까 반지름은 3이 돼요. 되시죠? 그 다음에 요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가 바로 원기둥의 이 높이가 되면서 모선의 길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요거는 6이 됩니다. 자, 요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옳은 것을 모두 고릅시다. 회전체 이름 원기둥이다. 맞죠? 회전체의 모선의 길이는 6파이. 모선은 그냥 6이지 6파이가 아닙니다. 이거는 둘레의 길이가 6파이죠. 틀렸고요.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 자, 회전축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이거를 포함하는 단면으로 자른다. 세로로 자른다는 얘기입니다. 직사각형이다. 맞죠?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 이건 뭐야? 가로로 이렇게 자른다는 얘기죠. 수직인 평면. 그러면 뭐야? 원으로 나오죠? 자, 둘레의 길이 요 윗면의 모양과 똑같은 게 나올 테니까 이거 둘레의 길이도 6파이가 되겠죠. 요 둘레가 6파이니까. 근데 6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두 밑면은 모양은 같으나 크기가 다르다. 두 밑면, 얘하고 얘는 바로 이 두 개의 원이죠. 원기둥은 같습니다. 이게 모양과 크기가 모두 같아요. 그러니까 크기가 다르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옳은 것은 1번하고 3번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유죄해보시고 5번으로 갑시다. 자, 5번은 아래 그림의 아래 그림 원뿔과 그 전개도이다. 전개도에서 담을 구해라. 원뿔을 갖다가 전개도를 그려놨어요. 자, A는 뭐냐 이거? 이거는 원뿔의 높이가 아니라 이 옆에 있는 이 모선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는 1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B는 뭐예요? 바로 요 밑면이 그대로 지금 요로 원으로 온 거죠. 이거 원입니다. 이거 그대로 와요. 그러니까 요거의 반지름이 그냥 이거의 반지름이죠. B는 6입니다. 자, 그럼 A 플러스 B라고 했으니까 이건 16이 될 거고요. 당연히 부채꼴 호의 길이는 이 밑면의 원주의 길이와 같죠. 그래서 얼마입니까? 12파이죠. 밑면의 지름이 12니까 이때 x의 값은 얼마냐? 자, 이거는 요 부채꼴 호의 길이가 12파인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 지금 반지름 요 부채꼴의 반지름이 10이니까 어때요? 전체 요 부채꼴을 포함하고 있는 원 둘레는 얼마가 됩니까? 20파이가 되겠죠. 그 중에서 12파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원주 전체 중에서 몇 분의 몇에 해당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4로 나눠서 5분의 3이 됩니다. 그죠? 5분의 3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360도에 대해서 5분의 3은 과연 얼마냐 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게 바로 x입니다. 바로 x가 이렇게 되겠죠. 얼마입니까? 5, 7에 35인가요? 그 다음에 5, 20, 72 곱하기 3이네요. 그러면 뭐야? 216도가 되겠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x의 각이 되겠죠. 216도. 되십니까? x 도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는 도를 빼야 되겠네. 216이라만 쓰면 되겠습니다. 단위가 두 번 붙으면 안 되겠죠. 자, 유죄해보시고 마지막 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회전체 2해인데요. 6번은 회전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원뿔대의 회전축은 무수히 많다. 원뿔대가 뭐죠? 요런 겁니다. 요거 회전축은 무수히 많다 그랬는데 원뿔대 회전축은 오직 하나입니다. 가운데 있는 거. 회전축이 무수히 많은 거는 원뿔대가 아니고 9죠. 9. 9는 회전축이 무수히 많아요. 그지? 요거는 사실은 뭐 이것도 회전축이지만 이렇게 해도 회전축이라고 볼 수 있고, 어떻게 하여튼 이 9의 중심을 지나는 그 직선은 다 회전축이 됩니다. 근데 원뿔대는 그렇지 않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틀렸고요. 직각삼각형의 한 변을 회전축으로 하여 유회전시키면 원뿔이 된다. 이거 언뜻 생각하면 맞는 것 같죠. 자, 직각삼각형의 한 변, 이거를 회전축으로 해서 1회전시키면, 자, 이걸 회전축에서 1회전시키면 이런 원뿔이 될 거고요. 좀 못 그렸네. 이런 원뿔이 될 거고, 그죠? 근데 만약에 짧은 변을 가지고 해도 어떻습니까? 요 변을 가지고 회전을 시켜도 이렇게 회전이 되면은 얘가 어떻게 돼요? 똑같은 모양이 하나 더 나오고 조금 납작한 모양의 어떤 그 원뿔이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이거에 맞은 빗변을 가지고 회전축으로 해서 회전을 시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회전이 되겠죠. 그럼 이건 어떤 모양이 나옵니까? 이거는 자 보세요. 요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뿔 두 개를 맞으면 맞붙여 놓은 그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항상 원뿔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다면 항상 합동인 원이다. 회전축의 수직이다. 이 회전축이 이거잖아요. 그죠? 이거의 수직이면 옆으로 자른다는 얘기죠. 옆으로. 우리 표현으로 빌려면 옆으로 자른다. 그러면 원이 나옵니다. 근데 항상 합동인 원이다 그랬는데 이 회전축의 수직인 그 평면, 그러니까 옆으로 잘랐을 때 어느 위치를 자르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원기둥 같은 경우에는 항상 합동이 되겠지만 원기둥이 아닌 원뿔대나 원뿔 같은 경우에는 항상 합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틀렸고요.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선대칭 도형이지만 항상 합동은 아니다.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이다 뭐겠습니까? 그거는 바로 세로로 이렇게 자른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좌우 대칭인 선대칭 도형이 나옵니다. 그리고 항상 합동이다. 어느 쪽으로 자르든지 간에 항상 같은 모양이 나오게 돼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합동은 아니다라고 그랬으니까 또 틀렸어요. 항상 합동입니다. 위의 얘기는 맞는 말이지만 9를 평면으로 자를 때, 자 9가 뭔지 아시죠? 9를 평면으로 자를 때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9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원과 구분하기 위해서 평면에다 그냥 한번 그어준 겁니다. 지구의 적도인 것처럼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9의 중심을 지나도록 자른 단면의 넓이가 가장 크다. 자, 어떻게 단면을 자르든지 간에 항상 이 단면은 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중심을 지나도록 자르면 그게 바로 가장 큰 원이 나오겠죠. 왜냐면 이 반지름이 9의 반지름과 이 단면의 반지름이 같아지는 상황이 되는데 그때가 제일 크죠. 그래서 이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좀 벗어나게 자르면은 원이 다 작은 원이 생겨요. 그래서 5번만 찹니다. 자, 어렵지 않죠? 이 정도는. 자, 유제 다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단원 평가 문제도 다 해보시면 더 좋고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